자, 이러한 그 에이전트를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프로덕션하기 위해서는 이 에이전트들끼리의 이 웹, 에이전트 메시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프로덕션하고 클라우드에 서비스할지가 고민인데요. 이 에이전트 메시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비동기식으로 만들 때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각 이 에이전트의 동작 하나하나는 아시다시피 하나의 싱글 스레드를 잡고 CPU를 점유하면서 동작을 하고 그 속에서 수많은 MCP를 호출하고 하면서 그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하는 작업들이 에이전트 각 그런 것들을 쿠버네티스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로 했을 때 쉽게 확장이 가능하고 이들 간의 여러 가지 제어권이나 적응성, 그다음에 확장 그 효율성, 비동기 처리를 통해서 서로 간에 특히 아이솔레이션 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파드 안에 멀티 스레드로 이게 동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프로세스 속에서 다른 회사가 요청 준 내용을 직접 참고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 드리븐한 아키텍처를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GPT는 그것을 가지고 구현된 부분이 가장 우리가 구현함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카프카를 쓸지, 뭘 쓸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키텍처의 단순성을 위해서 슈퍼베이스 리얼타임 DB를 하나 종류만 우리는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베이스가 UI에 여러 가지 어떤 리얼타임한 그런 어떤 푸시 기능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에이전트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같이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아주 확장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슈퍼베이스 리얼타임 큐를 통해서 각 에이전트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고요. 그리고 MCP 서버가 그 여러 가지 각자의 파드를 가지고 구성하고 있으면서 확장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에이전트를 호스팅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들을 호출해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브라우저 유즈 에이전트 그리고 여러 일렉트론 데스크톱 내에다가 에이전트를 분산시켜서 우리 로컬 PC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에이전트 팟이라고 하는 게 중앙에 있는데, 이 슈퍼베이스 DB에서 여러 가지 요청의 작업을 폴링을 해서 그 대기 중 작업이 나한테 할당이 되면 그 일을 실제 에이전트, A2A 에이전트를 호출해서, 그 기동이 되고요. 이 외부 에이전트가 내부적으로는 MCP2를 호출을 해서 여러 가지 내부 뭐 데이터베이스로 액세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작업 중에 여러 가지 휴먼 인더 루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알람 서비스가 그때그때 휴먼 에스크드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주어지면 우리 A2A에서는 휴먼 에스크드라는 그 이벤트 타입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input required라고 하는 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스테이터스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A2A가 나오기 전에 구현을 했기 때문에 휴먼 asked라고 하는 그 키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알람 서비스가 벌어지고 사용자는 그때만 참여해서 내가 응답을 주면 에이전트는 이어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프론트엔드에서 여러 가지 작업 요청을 우리는 하게 되고 그게 슈퍼베이스의 투두리스트라고 하는 이벤트 큐에 저장이 되고 그것을 에이전트 파드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폴링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받고 이벤트 브릿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 A2A 서버에 호출을 해서 결과를 받아오면서 외부에서 직접 A2A 서버에 리퀘스트를 웹소켓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브릿지를 통해서만 받게 함으로써 이 A2A 서버는 싱글 스레드 실행이 보장이 되고 이 자체가 여러 개의 캐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이벤트 드리븐 오토스케일러에 의해서 작업 큐가 많아지면 이 자체에 작업해야 되는 파드가 동적으로 늘어나고 작업의 큐가 사그라들면 알아서 스케일 인이 되도록 해서 실제로는 각 싱글 스레드로 동작을 하면서도 멀티 스레드의 역할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정이고요. 그래서 실제 쿠버네티스에다가 저희 교육 과정 중에는 프로세스 GPT의 각 구성 요소를 설정하고 앞서 보셨던 오토스케일러를 설정을 해서 그런 에이전트 파드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들을
설정해 보고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어떻게 에이전트를 설정해야 되는지를 학습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 그래서 저희의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나머지 이제 프로세스 GPT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지난달에 완전히 오픈을 다 했고요.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전에는 일부만 하다가 전체를 다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뭐 처음에는 공개를 이렇게 다 할 계획은 없었는데 어쩌다가 공개를 하게 됐느냐. 지금 AI 에이전트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것에 동참을 해서 같이 이 각 구성 요소들을 확장을 하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제 완전히 공개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구성 요소들은 전부 우리가 사용을 해봄직한 그러한 오픈 소스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같이 만들고 확장해 가자는 의미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걸 100% 활용해서 하셔도 좋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새로 개량을 해서 만드셔도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할 것은 여러분들께 이러한 플랫폼을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그 다음에 그러한 컨설팅, 교육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는 프로세스 GPT 여기 사이트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 프로세스 GPT IO에 들어가면 튜토리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씩 실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설치를 할 수 있는 가이드도 있고요. 여기 만약에 가이드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튜토리얼을 통해서 하나씩 앞서 보셨던 각 단계별 기능들을 해보실 수가 있도록 매뉴얼을 최대한 잘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별로 이렇게 하는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교육 신청이라고 해서 저희 교육을 신청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의를 주시거나 어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제 곧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또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보니까 질문을 조금 주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예. 자, 여기 크루 AI 활용 중 예, 에이전트 보스 의도 분석 그리고 라우팅 등 랭그래프 차이가 뭔가요? 이렇게 어, 예, 질문을 주셨네요. 크루 AI 활용 중에 에이전트 보스 의도 분석, 라우팅, 랭그래프. 예. 음, 그렇죠. 크루 AI는 그 랭그래프 같은 경우는 라우팅을 명시적으로 하죠. 라우팅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의 흐름을 명시적으로 코드에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는 반면 크루 AI는 라우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없었어요. 라우팅이 없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크루 AI는 상당히 하이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랭그래프는 내가 카메라로 치면 뭐든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매뉴얼 카메라 같은 거고요. 크루 AI는 지금 작업의 의도를 그냥 적절히 자기가 파악해서 자기가 그 컨텍스트에 넣을 것도 자기가 그냥 찾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번 단계에 태스크에서 이전 단계의 어떤 아웃풋 중에 어떤 걸 내가 가져다 써야 되지라고 하면 자기가 그때그때 지금 실행 중인 컨텍스트 이력들 안에서 산출물들 중에서 자기가 선별해서 알아서 그 다음 태스크에 컨텍스트를 채워넣기를 자기가 자동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블랙박스처럼 보이죠. 크루 AI는. 근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썩 괜찮은 거예요. 재밌는 게.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아까 크루라고 하는 선언, 태스크라고 하는 선언, 에이전트라고 하는 선언이 매우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동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만드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LLM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자유도가 높은 거죠. 근데 자유도가 너무 높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어떨 때는 결과를 똑같이 내는데 매번 반복적인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지 않은 거죠. 결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업에서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랭그래프가 먼저 그런 기능들을 잘 내놨었어요. 먼저 내놨다기보다는 랭그래프는 애초에 QA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사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랭그래프도 처음에 나올 때부터 그런 그 개발자 의도를 그 명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실제 프로덕션에 훨씬 더 적합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크류 AI와 차이는 그렇고, 근데 크류 AI가 그 부분을 이제 느끼고 최근 버전에서는 플로우라고 하는 스펙을 내놓으면서 그러한 명시적인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오히려 크류 쪽에서는 랭그래프는 랭체인 그 생태계 위에서 만들어졌는데 랭체인은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랭체인을 예전에는 크류 AI가 랭체인 위에서 만들어졌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딴 길로 갑니다. 라이트 LLM이라고 하는 그냥 가벼운 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다중 LLM을 사용할 수 있는 밑에 그 어떤 그 플랫폼 위에서 그냥 새로 만들어져서 각자의 길로 지금은 가고 있죠. 그래서 랭체인에서 디파인한 툴 객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호환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경쟁적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사실 뭐 일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그 제어력이 더 중요하고 그 어떤 흐름의 제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랭 그래프를 쓰시고 그게 아닌 잘 선언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수행이 돼도 괜찮아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 주신 게 이제 라우팅이라서 라우팅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능적 라우팅을 하는 방식으로 된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어 LLM한테 뭔가 평가를 그냥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청 사항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단순 질의인지 견적서 작성 요청인지 제안서의 작성 요청인지 내가 그냥 말로 요렇게 이건 같은 일로 가고 이건 같은 일로 가. 이렇게 판단을 그냥 LLM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 원천 문장의 자연어를 가지고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그냥 시키는 거죠. 그걸 LLM한테 그냥 시키면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 랭그래프가 나올 때는 이걸 잘 못하는 경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요청 사항이 뭐 입력 받을 때부터 아예 그냥 이렇게 라디오 박스나 셀렉트 박스를 유저한테 그냥 줘가지고 딱 정확히 단순 질의인지 아닌지 카테고리를 정하게 해서 입력받는 식으로 UI를 만들고 그런 경우에는 이걸 LLM한테 돌릴 이유가 없죠. 그거는 그냥 if then else로 그냥 우리의 디터미니스틱 코드로 짜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한 가지 좀 더 사족을 달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지능적 라우팅과 이런 지능적 라우팅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재고 확인을 했는데 주문 요청을 받아가지고 재고 확인을 했어요. 주문 요청은 자유롭게 받았어요. 뭔가 자연어로 받아서 그 품목이 뭔지를 그 코드를 우리가 자동으로 MCP를 가지고 우리 ERP나 MRP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재고하고 지금 주문량을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은 재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그냥 자연어로 서술이 돼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주문량이 그 재고량이 주문량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재고가 충분하다는 게 그런 뜻인가? 아니면 적정 재고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하는 것인가? 아주 모호한 게 돼 버리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 이게 비즈니스에
이게 적용될 때는 이건 무조건 디터미니스틱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확정적 규칙 생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로서 파이썬 코드로 명시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에 의해서 확정화가 돼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 GPT에서는 확정적으로 이 기존의 예시 그리고 실제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얻은 그 케이스 뱅크에서 어떤 확정성에 대한 규칙을 알아서 뽑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오늘 이후에도 그 단톡에다가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후에 저희의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여를 하시면 계속 발전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실 수 있고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실제 이러한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 그 세부적인 걸 다 공개할 계획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